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Vicky Ray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uch a pleasure to 위키 speak at the 레이입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네, of 여러분 Information 안녕하십니까? Security 2021 2021. 국제 Really want to 정보보호 thank 컨퍼런스에서 Lisa to 강연을 give 할 us 수 this 있게 되어서 opportunity to 매우 come and 기쁘게 present and 생각합니다. share some of the things which we 그간 have been 사이버 doing 위협에 대하여 연구한 in 내용들을 fighting 공유하고 the 발표할 specific 수 set of 있는 cyber. 이렇게 Of course, we have 기회를 been doing 주신 quite a lot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various other 감사드립니다. aspects around cybercrime and other cyber threats, but today specifically we're going to focus 네, on 오늘 ransomware. 그동안 저희가 So 사이버 without further ado, 범죄라든지 기타 quickly 사이버 위협 jump on my 관련해서 꽤 slide here. 다양한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왔지만 특별히 랜섬웨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I really 드리려고 wanted to 합니다. kind of share some 네, of the things 저는 which we 우리가 have 그간 been doing, and I'm 진행했던 sure that 내용들, a 연구했던 lot of 내용들 소개해 드릴 you are 텐데요. already aware of the 많은 growing number 분들께서 of 랜섬웨어 ransomware 공격이 threats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globally, but 증가하고 also 있는지, something 또한 which has been 한국을 포함해서 전 impacting this 세계에 part 이 of the world, 랜섬웨어가 and 얼마나 including 많은 영향을 미치고 South Korea.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We will be covering 앞으로 quite a number of things 30분간 in the 되도록 next 많은 30 내용들을 minutes. So 여러분께 yeah, excited 기쁜 to speak. 마음으로 공유하도록 A 하겠습니다. bit of myself. I lead the JPAC 제 region for 소개를 Unit 좀 for 드리면요. Threat 저는 Intelligence. My Unit background 4 has been Threat really Intelligence에서 focused on 일본 악태 지역을 총괄하고 focusing 있습니다. on 사이버 cybercrime, 범죄와 국가 nation-state 사이버 cyber 공격 attacks. 관련된 I do a 일들을 주로 lot of outreach 해왔고요. work in the 해당 region, 지역에서 really 다양한 building relationships 조직과 with 기관, various 사법기관들과 organizations, 함께 agencies, and law 협력을 enforcement.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key things we 저희가 believe is 수행하고 있는 we 많은 need to share a lot 작업들과 of 연구 the 결과들을 research which 더 we do 넓은 지역사회와 and make sure that 다양한 that 방식으로 is 공유하는 것이 utilized 바람직하다고 by 생각하고 the 있습니다. wider community in various 그리고 ways. 더 So 많은 we want to share 사람들에게 as much 저희의 as possible. 연구를 공유하려고 Yeah, I mean, 노력하고 my 있습니다. background has been into 저는 security 국가 operations, building 침해 national 사고 certs, and also 대응팀을 having worked 구축하는 with 등의 보안 운영 업무를 with law 진행해온 enforcement 제 globally, which 경험을 I 바탕으로 regularly 전 세계 사법기관과 in this region, 긴밀히 but also 협력하고 with 있습니다. other partners. 일본 악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So 협력하고 있습니다. What we are going to share 지금부터 in the 사고 next couple of 대응 slides 분야와 actually 컨설팅 involves, 분야, data from 그리고 our 유닛 response side 42 of things, 위협 consulting side, 인텔리전스를 and also threat 좀 intelligence, 소개해 드리도록 unit for it. 하겠습니다. Of course, 물론 from an IR perspective, we 저희의 IR 사고 대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크립시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크립시스는 이제 유닛 42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사고 대응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상당한 내용들, 데이터들은 기존 크립시스에서 비롯된 그 컨설팅과 유닛 42의 위협 인텔리전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거의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은 대규모 조직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조직된 랜섬웨어가 규모가 큰 조직을 공격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결국에는 수백만 달러를 예를 들면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도 그랬죠. 범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미국 당국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가 있었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최근에 돈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항상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자들에게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랜섬웨어의 표적이 된 몇 개의 보험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4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던 CNA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고 랜섬웨어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벌어들이는 이윤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커들의 공격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산업이 랜섬웨어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사를 예로 들긴 했지만요. 그리고 또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뉴질랜드 병원, 아일랜드 병원이 팬데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공격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인들은 의료 산업을 목표로 하면서 팬데믹 상황의 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았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응하는 범인들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고 우리는 이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작년 11월경에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표적으로 삼았던 크롭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사법기관과 또 우크라이나의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싱가포르와 동남아 등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크고 작은 조직들이 랜섬웨어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랜섬웨어의 위협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는 랜섬웨어 공격이 실제로 꽤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랜섬웨어는 꽤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실제해 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989년에 처음 확인이 되었죠. 스네일 메일을 통해서 배포되고 컴퓨터에 멀웨어가 이렇게 감염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현재는 더욱 대담한 형태지만 지난 5년, 10년 사이에 랜섬웨어 범죄는 시스템이 감염되면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였습니다. 과거에는 랜섬웨어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의 대용량 백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네, 대용량 백업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렸었죠. 적절한 백업 프로세스가 있다면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고 또 랜섬웨어로부터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조직이 좋은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랜섬웨어의 영향으로부터 복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지금은 범죄자들이 돈을 요구하기 전에 시스템을 감염시키면서 이미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훔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시스템을 감염시키거나 컴퓨터를 암호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암호화해서 감염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또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피보팅 공격을 합니다. 피해자의 네트워크를 피보팅 공격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를 감지해서 훔쳐갑니다. 즉 이들은 해킹 후에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민감한 정보를 훔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유출하겠다, 다크웹에 유출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범죄 조직은 꽤 많은데요. 그중 몇몇 조직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다크웹에서 유출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범죄 조직들은 다크웹에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죠. 물론 백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압박을 받고 있죠. 기업의 지속성 관점에서 본다면 백업이 중요하지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이는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민감한 정보를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랜섬을 지불하는 것이죠. 최근에 랜섬웨어 범죄 조직들은 매우 정교하게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랜섬웨어 공격을 추적하면서 여러 범죄 조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범죄 조직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범죄 조직들인데요. 분명 지난 몇 주간 더 많은 조직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조직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입힌 범죄 조직들입입니다. 적어도 전 세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랜섬웨어 범죄 조직은 최소한 15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넷워커의 다크웹에서 가져온 스냅샷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들이 정보를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3일을 줄 테니까 이후에 돈을 지불해라 이런 식이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는 데이터 게시 전에 이렇게 13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네요. 아버돈 같은 일부 조직들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디도스 공격을 하면서 추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난 1월 말에 넷워커는 압수되었습니다. 미국 사법기관이 동유럽 사법기관과 손을 잡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일부 넷워커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범죄인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는 압수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이 사이트는 쿠바 랜섬웨어라고 불리는 이중 협박 랜섬웨어입니다. 네, 제가 가져온 스냅샷인데요. 유출 사이트에서 제가 몇 달 전쯤 찍은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클롭은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과 그리고 한국을 주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클롭은 사실 작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긴 한데요.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그들이 목표로 삼은 피해자들의 정보 유출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이득을 받고 또 전 세계의 많은 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올해 초에 싱가포르의 한 기관을 목표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FTA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FTA는 File Transfer Appliance인데요. 에슬리온 제품은 제로데이의 약점,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클롭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유출시키고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제로데이 취약점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또한 제로데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규모가 큰 기관에 피해를 입히곤 했습니다. 네, 트랩포스트에서는 해당 클럽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Fin11을 지목을 했습니다. Fin11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이버 범죄 조직인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 Fin11을 빨간 줄로 지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이중협박 랜섬웨어를 특정 조직과만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클롭은 Fin11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중협박 랜섬웨어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서는 특정 그룹의 소행으로만 봐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웹 유출 사이트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년에 제가 좀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 자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통계입니다. 물론 네트워커는 지금 압수되었지만 슬라이드의 그룹별 비교를 보면 네트워커가 정말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이후에 또 활동이 2배가 늘어가지고 클럽, 알레블, 다크사이트 등 정말 많은 랜섬웨어가 활동을 했고 또 규모가 큰 조직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혀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모든 산업군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제조, 건설, 하이테크, 도소매, 네, 뭐 한국도 소매 유통 채널이 피해를 입었었죠. 이런 분야들이 조금 더 취약하긴 합니다. 일부 산업은 다른 산업군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많은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출 사이트에서 가져온 중요한 정보들로 이 모든 데이터는 IR 사례가 아니라 딥웹에서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네, 우리는 고객 데이터만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자들이 딥웹에서 활동하는 동안 노출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딥웹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미국 쪽에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고 북미 지역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JPEG,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치가 좀 낮은데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많은 조직이 표적이 되고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영향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기관들은 반드시 당국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사이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 협박 전략의 랜섬웨어 범죄 조직과 인터뷰를 한 결과 이들은 어느 기업이 사이버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관이 사이버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알게 되면 협박을 했을 때 해당 조직이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이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회사에게 피해액이나 손실분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은 누가 사이버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회사의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CNA 같은 보험사들이 목표물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특정 기관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누가 보험 회사에 가입을 했는지 찾아내고 또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네, 범죄자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 지역만을 두고 살펴보면은요, 데이터가 유출된 기관이 유독 인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활동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저희 컨설팅 I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에 범죄자들이 요구한 평균 랜섬 몸값이 85만 달러고 30만 달러 이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높게 요구된 몸값은 3천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사건에 지불된 한 랜섬은 1,000만 달러나 됐습니다. 이것은 2020년 자료인데 현재 2021년에는 더 증가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상황이 좋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또 이해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몇몇 클럽 관련 범죄자들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굉장했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들이 잡혔는데요.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습격 당시에 그들은 소유지에 큰 집을 갖고 있었고 집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공유하는 데 시간 쓰는 것이 좀 아깝기도 하지만 사실 범죄자들이 체포되는 사진을 보면 좀 즐겁죠. 체포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회수할 수가 있었고 또 한 명은 테슬라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이렇게 압수되는 장면 보이시죠? 네, 사진 속의 모든 이런 경찰관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진 보시면 한국 경찰청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경찰들이 협력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경찰관들의 모습에 든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조직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 경찰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체포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작은 승리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 조직의 일부 조직원들이 체포되긴 했지만 클럽은 비단 이 조직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딥웹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클럽에는 아직도 조직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고요.
고작 몇 명이 체포되었다고 조직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이중 협박 랜섬웨어 공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직원들이 이렇게 체포되고 있는데 왜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범죄를 증가시키는지 봐야 합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체포된 이들은 그저 개발자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은 그런 관계자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매우 방대해졌고 많은 범죄자들이 따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랜섬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저 다른 개발자로부터 이렇게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구매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비스형 랜섬웨어에는 핵심 주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조직원입니다. 이들은 기술을 구입하는 자들로 개발자들의 기술을 사고 그들이 해킹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들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라고도 불리고 랜섬웨어 컨설턴트라고도 불립니다. 범죄 조직원을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의 네트워크를 알아냅니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들이 더 돈을 지불할 역량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에 어떤 경영진이 있고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협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값 중 많은 그들이 이렇게 랜섬 중에 많은 부분을 할당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조직원들에게 제로데이 취약성이나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상을 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 제공자들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주체 중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실제로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범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나눌까요?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나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당연히 피해자들이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면 관리자나 개발자로부터 실제로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직원에게 가장 많은 몫이 돌아갑니다. 또 조직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는 랜섬웨어 컨설턴트, 즉 서비스 제공자가 두 번째로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끔 언더그라운드에서 판매되는 네트워크 접근권도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가장 적은 비율이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관리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는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수많은 조직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율로 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익이 여러 조직원들의 수만큼 이렇게 곱해지게 된다면 관리자 혹은 개발자는 조직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죠.
right? So they are definitely 네, 그들은 분명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실제로 이익을 얻고 돈을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네, 뭐 사진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었지만 테슬라,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이러한 비싼 자동차 소유하고 큰 집을 소유하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사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앞서 크롭 핀 11에 대한 뉴스 얘기를 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클럽은 특정 사이버 범죄 집단을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개발자로부터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조직원들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조직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네, 클롭을 이용하는 이 A는 클롭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랜섬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크사이드 같은 그런 랜섬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랜섬웨어 공격을 특정 사이버 범죄 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공격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조직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원, 서비스 제공자, 랜섬웨어 컨설턴트라는 이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더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그들의 공격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들의 TTP에 주목을 했고요. 또한 클롭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클롭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이버 범죄 조직에 귀속시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I just wanted to give another example of the type of 네, 그리고 또한 범죄자들이 주로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많은 취약점 중 하나인데요. 네, 랜섬웨어 조직이 RDP를 이용해서 최초로 침투를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외부 인프라를 패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특정 랜섬웨어 운영자들이 2019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었던 펄스 시큐어 VPN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벤더에 의해서 허용된 제품이고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네. 이것은 이 취약점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 시스템들이 이 취약한 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 자료인데요. 오늘 중으로 이 IP 주소를 T사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의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기관들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많은 외부 인프라,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원격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VPN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스템을 패치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시스템을 뚫고 해킹을 할 수가 있죠. 네, 한국의 38개의 고유 IP 취약 주소입니다. 대부분 서울에 있긴 한데요. 전국에 걸쳐서 취약한 펄스 보안 제품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랜섬웨어 범죄 조직들이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이러한 기관들이 타겟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범죄자들이 이 취약점을 알고 있는 한 이 기관들은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초기 침투는 앞서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패치와 외부 인프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제품을 활용해서 외부 노출 인프라를 스캔하고 유출 위험도가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하지만 모든 기관들은 무엇이 노출이 되어 있고 공격자들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초기 침투 시 우리는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공격자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백업이나 복구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안팀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이런 기업의 지속성 지속이 돼야 되죠. 때문에 백업이라든지 복구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 통제 역시 모든 조직들이 구축해야 하며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랜섬웨어 관점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방어망을 노리는지를 바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우리의 능력을 키워간다면 또 다른 사이버 위협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랜섬웨어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침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평가, 백서 형식으로 조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unit42.paloaltonetworks.com을 방문하셔서 저희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TTP와 IOC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료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방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위협 평가 몇 가지 예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팔로알토의 고객이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위협 평가를 보고 계시는데 행동 과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이용해서 위협을 살펴볼 경우에 한 가지 제품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또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어느 하나가 특정 기능을 우회했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양한 수준에서 인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관점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죠. 팔로알토 네트워크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직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벤더의 진단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도 또 다른 예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를 바라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했죠. unit42.paloaltonetworks.com을 방문하셔서 저희가 발표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트위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컨퍼런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